되게 좋은 구조, 따라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았던 그림책은 뭐 하는 거예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운전대에 맡겼어요. 자, 운전면허증을 딴 거랑 다른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운전을 잘하나요? 근데 우리는 한글을 떼고 나면 읽기를 시켜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가 두려워해요. 운전대를 잡고 나서 박았어요. 다시는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절대 책을 안 읽어요. 왜요? 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독, 소리 내어 읽을 때 서툴게 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실제 소리 내어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설거지해서 바깥에 내게 아니라 어때요? 옆에 읽어줄 때 누워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릴 때 기왕이면 읽었던 걸로 음독하셔야 돼요. 익숙한 길로 여러분 운전 배우시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까지. 왜냐하면 익숙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초등학교 때 봐야 될 필독서로 소리내어 읽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잡으라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면허증만 땄는데 나 이제 글자 겨우 뗐는데 이제 뭐 하라고 해요? 고속도로를 밟으라고 해. 왜요? 현세에 읽어야 될 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언어가 뛰어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엄마 오늘 이쪽 갔다 왔는데 엄마 제가 머리 나니까 주변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집과 유치원이 다른 아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만 울면 갑자기 네 하고 집에 와서는 다른 아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같지만 아니요, 아이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아이 그대로 두시면 커서 말을 장황하게 많이 하는 아이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말을 장황하게. 자, 사실 어릴 때 유아기 때 말을 좋아하는 아이는 말을 많이 해요. 왜요?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왜 좋아할까요? 네.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왜 내 애는 그러지? 다른 거예요, 사실. 근데 다른데 계속 그걸 바꾸려고 해. 너 그렇게 계속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 싫어해. 왜? 내가 말 많은 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넘어갔죠. 중학교 되죠. 어쩌면 우리 집에 누구랑 똑같죠? 어쩌면 똑같죠? 왠지 알아요? 아이 걸 길러내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무심코 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아이는 주목받기 좋아해서예요. 이해됐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아는 부모, 이해하는 부모. 자, 아는 부모는 자, 이 아이가 말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언어가 빠르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또 뭐 하냐면 주입을 시켜요. 왜냐면 주변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듣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런 환경에 놓아놔요. 내 애가 주목받는 거야. 자, 아이는요, 이렇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참견을 좋아하고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네, 친구들 끼어들길 좋아해서 인기가 있다가 떨어지게 돼요. 초등학교 가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듣는 것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경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같이 재치 있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잘 들으면요,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이 책 읽어주는 거예요. 스텝스는 에릭스의 심리 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책이잖아요. 심리 세라피스트가 만든 거죠.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제 성향이 논리적이고 의심이 많은 유형이다 보니 저는 이제 이 작가를 또 다 파헤치는 스타일이죠. 이 김세실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림책 세라피스트 1호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냥 동화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과 엄마가 읽어주는 글의 속도까지 해서 자간을 다 맞춰놨어요. 소리 내어 읽으시는 거랑 여러분이 눈으로 책을 보는 건 되게 달라지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를 알려주냐면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만 말해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즐겁단다라고 얘기하고요. 말하는 걸 막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걸 막으시면 안 돼요. 말하는 걸 두시고 듣는 것도 좋다라는 걸로 해서 밸런스를 뭐 해주는 거예요? 맞춰가줘야 돼요. 근데 우린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은요. 네, 합니다. 왜요? 환상도 있고 상상도 있고 또 회피도 있어서 해요. 아이들이 모든 거짓말을 할 때에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알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 거짓말을 줄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했을 때 뭐 솔직하게 말해준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거짓말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잣대로 보기보다 뭐 하는 거죠? 아이의 발달의 잣대로 보면 내가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상의 달변가들은 어릴 때 말이 적던 아이들이에요.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너무 공감하셨어요. 말이 적은 아이들이 사실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도 있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요. 신중한 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조용하고 비판적이고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있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집중력과 관찰력이 굉장히 정글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이 나는 삐아는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느린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는 가장 좋은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줘요.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에요? 말을 하는 중심적인 입장인 거예요. 내 거야 말할 때 있어요. 그쵸?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말해주기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아이 거라고 먼저 얘기해주고 소유욕이 발달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내 것에 대한 보호를 갖고 싶은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릴 때 양보를 가르치면요 커서 뭐 하는 거냐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에게 주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울컥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양보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뭐 하는 거죠? 나눠 갖고 노는 걸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거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너 오늘 집에 가지고 가서 놀 거잖아. 옆에 있는 친구는 이거 없다잖아.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건 부모의 입장이에요. 36개월까지 우리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하냐면 평행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바운더리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다시 내 거인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건데 내 거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재료를 사면 레시피를 검색해서 하듯이 책은 그냥 뭉뚱그리고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발달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구현과 스스로 읽기를 병행하세요. 그냥 많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읽어주는 방법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책 많이 얘기 드리고 있죠. 우리 아이가 뭐 하는 거죠? 찍찍이 운동화를 신는다.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엄마가 지적인 단어 하나 배우는 거예요. 네, 아이 찍찍이 뭐 가지고 만든지 알아요? 죄송해요. 소개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자연을 보고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생활 속에서 하는 과학 언어예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책을 그냥 펼쳐서 과학책 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할 때는 우리의 물갈퀴를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게 되겠죠. 자, 솔방울을 보고 만든 게 있어요. 수영복, 운동복이에요. 우리 요즘에 그런 레깅스 유행하죠. 자, 우엉 열매를 보면요, 뗐다 붙였다라는 뭐가 있어요? 자연의 접착에 대한 걸 그걸 뭘 만들었어요? 네, 운동화에 찍찍이를 만든 거예요. 접착띠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엄마 학교 가서 배웠는데 찍찍이는 우엉 열매를 보고 만들었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죠? 네, 15초밖에 안 걸렸어요.
부모가 일상 속에서 하는 언어도 뭐 하는 거예요? 어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도요새를 보고 뭘 만들었는지 봤더니 핀셋을 만들었네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자, 넓적다리뼈를 보고 뭘 만들었을까요? 넓적다리뼈가 가장 우리 몸에서 중심을 가장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펠탑을 만들었어요. 네, 철을 이렇게 높이 세우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철근을 에펠탑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에펠이 만들었어요. 네, 앞에 있는 포크레인의 굴삭기를 보고 만든 건 사실은 고슴도치 아빠를 보고 만든 거죠. 뭐 한 거냐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자연을 보고 발명하는 관찰은요, 애들을 유독 그런 데 집중하고 관심 있게 봐요. 그렇죠?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중장비를 좋아하는 이유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줄 때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건 자연책이나 인지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스토리책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페이지를 보게 된다. 그림책은 보는 거지 읽는 게 아니다. 한 장의 그림을 보더라도 뭐 한 거예요? 아이는 오늘 이야기의 중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읽는 방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실적인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거봐, 아이한테 어려운 거잖아. 거봐, 아이한테 왜 그런 걸 얘기해줘? 아직은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뭐 하냐면 사실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요 5살이 넘어가면 추상적인 개념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개미를 죽여보는 거예요. 내가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이 얘기하죠. 유대인 하브르타 교육법에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랑 뭐 하는 거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밤마다 어릴 때 정서 지능을 높인다는 건, 지능을 높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 돼야 되거든요. 력이라는 거는요, 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매일 해서 갖춰지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감사한 걸 매일 3가지씩 바래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말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프레임이 돼요. 세상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이 돼요. 감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되게 한 지금 5년 동안 강의할 때마다 너무나 뻔하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매일 하는 걸 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인데요. 저는 제가 매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둘째가 저는 이제 4학년이죠. 4학년인데 지금 그렇게 말한 지가 이제 4년이 된 거죠. 이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화할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소식 좀 얘기 드릴까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2번은 이제 6시에 나가죠.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근데 아이의 인생의 맛은 그거예요. 아침에 새벽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인생의 꿀맛인 아이예요. 현재는 10개월 정도 됐어요. 10개월 정도 됐고 이제 그걸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겨울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를 아이가 찾게끔 만들어준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배드민턴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좋아하는 걸 처음에 인생에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걸 느끼고 있으니 학교를 가는 게 뭐 할까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자기만의 뭐 하는 거죠? 루틴한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질문하는 걸 되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놀랬던 거예요. 이때 이 강의는 전 되게 많이 뭔가를 쓰려고 기대하고 갔던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탈빈 샤르라는 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책 몇 권 있어요. 완벽을 추구, 해피어를 썼는데 행복학을 가르치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10만 원을 주고 받은 강의예요. 10시간 동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상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력, 인생에 대한 력, 지능,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부모가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걸 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대요. 그래서 매일 밤에 아이들은요, 그래서 밤에 책 읽어달라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뇌가 올라가서래요.
근데 우리는 정서의 내가 막 올라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보는 거예요. 빨리 재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그때도 남자분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읽으시는데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교정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는 건 잘못됐나요? 하는데 읽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라푼젤. 왜냐하면 그 선생님 너무 좋겠어요. 재워주기 위해 읽는 게 배드타임 스토리 아니냐.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우리가 바라보는 책을 보는 방법이 어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즐기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편독하는 시기가 있어요. 의도적인 편독은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화책은 아직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인스턴트를 어릴 때 많이 먹으면 인스턴트가 편해지는 것처럼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빠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식을 빠르게 해서 아웃풋이 빨라질 수 있죠. 왜 부모가 그걸 원하다 보면 그런 책을 보게 되고 그런 책 코너에 가 있게 돼요. 사실 문고에서 고르기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많이 드립니다. 유아기 때 여러분 책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고요. 그 작가의 취향을 아이는 자기의 지로와 연결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제 아이의 특징이에요. 좋아하는 잡지를 많이 보다 보면 자동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보게 되고 디자이너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갔던 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가기보다는 많이 유아기 때 좋아하는 작가가 생길 거예요. 초등기가 되잖아요. 제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 관심 작가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관심 작가의 책을 읽어보는 게 그 아이에게 도전인 거예요. 뭐 하냐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된다는 거.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교수가 있어요. 최재창. 알면 사랑한다라는 우리나라의 통섭, 융합이라는 걸 처음 가져온 자연학부 교수예요. 근데 이분의 단행본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는 협동심, 개미에게 배우는 관찰력, 개미에게 배우는 리더십 이런 다양한 책이 있어요. 네, 저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책 정말 많이 쓰셨어요. 통섭적 인생의 공유, 그리고 일상에서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그냥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제인구달이 유일하게 인정한 교수예요. 이분은 개미와 언어적인 소통을 많이 한 거죠.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편독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의도적인 좋은 책에 대한 편독을 하다 보면요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 우물만 계속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아이는 계속 가는데 여러분이 냅두고 일정한 양으로 가죠. 그러면 그게 3년이 가게 돼요. 근데 딥하게 가죠. 1년이면 끝나고 열리게 돼요. 이게 또 하나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소리를 내고 텍스트, 그림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는 이 아이한테는 5세가 혁명기적인 시기예요. 그림책에 대한 스토리가 인지가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제가 넘어갔어요. 잘못된 믿음 갖지 말자. 우리 아이 혹시 천재 아니냐? 이런 거 있죠? 천재 맞아요. 사실 천재 맞는데 그 다음에 길들여지는 데 부모가 노력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배우는 손동작은 바로 곤지라고 해요. 손 동작. 혹시 곤지의 뜻을 아시나요? 곤지의 뜻. 우리 옛날에 아이들 뭐 많이 해요? 곤지, 잼, 곤지, 잼 하죠. 곤지의 뜻은? 네. 오래된 전통 육아의 비밀 EBS를 보시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어릴 때 아이 N육아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잼 이런 거 하죠. 곤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뭘 하냐면 곤지 하는데 막 심각하게 하나요? 우리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똑같은 걸 따라할 때 여러분 어때요? 되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베타파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요. 30%. 근데 이걸 또 해서 오늘 또 갑자기 얘한테 곤지 해라. 이거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냐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너무 빨라요.
군지군지님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군지 잼잼을 옛날에 너무 따로따로 했다면 그래서 단동식품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내려왔던 육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뭐 알고 있어요. 군지 뭐 선마 걸을 때 선마 걷는다. 어삐 혹시 기억하세요? 어삐 그러게요. 제가 경상도사 어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어삐 애비 안 된다. 어삐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할 때 어삐 어떻게 했죠? 목소리에 안돼 이게 아니라 어삐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하마한 작작꿍 질라비 헐헐 이렇게 얘기해서 도리도리까지 있어요. 이게 10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글로 보기에는 굉장히 감동 10분이에요. 나중에 검색해서 보셔도 나와요. 그래서 노래로 있어요. 찾아보시면 최숙희 작가 아시죠? 네. 최숙희 작가 책이 있어요. 단동 10분 노래와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애비 소중한 우리 아가 언제나 조심조심 곤지 세상의 중심이 되라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 불러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호문클루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의 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극되는 부분을 비율로 이렇게 보여준 그림 인체 모형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커 보이세요? 손이 바깥으로 드러난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뇌가 바깥으로 드러난 뇌. 손과 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너무 이제 육아서적은 아니에요. 막 살만한 책은 아니고,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도서관 가서 볼만한 책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손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한테 손에 무엇을 쥐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교구가 있고 완구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마트에서 아이가 흥미있게 보는 건 뭐예요? 완구예요. 완구는 뭐예요? 완성된 도구예요. 그래서 내년이면 안 만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완성된 거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흥미만 가질 뿐 단물만 먹으면 껌처럼 비켜내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조작 어느 정도 하다가 아웃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 처음에는 눈에 혹하게 관심이 있죠. 사탕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완구라고 하는 거죠. 교구는 교육의 목적을 가진 도구를 교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교육의 목적. 그럼 칫솔은 뭐예요? 네. 양치의 목적을 가진 도구예요. 칫솔은 여러분 선택해서 쓰나요? 매일 쓰나요? 매일 쓰죠. 그럼 교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매일 쓰는 거죠. 선택해서 쓰면 안 돼요. 뭐 하는 거냐면 교구는 데일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를 만나셨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면서 저도 수업을 했었잖아요. 저 교구는 절대적으로 유아기 때 수업을 붙이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수업을 붙이시면 아직 아이가 손등육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가베, 은땡 아직은 아닌 거예요. 좀 더 지나서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아이가 길 때 걸어요, 안 걸어요? 네. 좀 어설프게 걸을 때는 빨리 가고자 할 때는 기어가죠. 기는 게 더 빠르니까. 근데 완성된 걷기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어가면 엘리베이터까지 정말 이상하게 보겠죠. 제 얘기는 뭘 얘기를 드리냐면 아직까지 아이는 정교성이 떨어지는데 수업으로 교구를 붙여버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몬테소리도요 일상의 도구를 내려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몰래. 마리아 몬테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설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쁘게 교구장에 세팅해 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아빠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칫솔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영유아기 때 교구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매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3분씩이라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프로그램을 완성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하면 엄마가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릴 때는 하더니 커서는 안 한다. 얘가 머리가 굵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발달의 원리에서는 여러분 어릴 때 칫솔 처음에 사용할 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아이가 어릴 때 구부정하게 이렇게 써요. 이거 할 때 아이 등 펴줘요? 안 펴줘요? 펴주죠. 왜요? 잊지 마세요. 습관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그래서 독서도 습관은 3년이 중요해요. 들을 때 3년, 읽을 때 3년, 쓸 때 3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만 하고 끝나버려요. 자, 읽을 때도 3년이 중요해요. 쓸 때도 3년이 중요해요. 자, 아이가 자기 글쓰기를 잘하게 해주려면 어느 것보다 부모가 글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언어학자 조승현 씨의 책을 보시면 이제 한 권 보지 마세요. 한 권을 보는 건 독이 돼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보시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겨도 공부를 좋아하는 부모 같은 친구는 못 이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취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빠가 TV 봐도 돼요? 안 돼요? TV 봐도 돼요. 독서를 즐기는 취향이 메인이면요. 그걸 억지로 제재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다가 말게 돼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교구는 언제 쓰셔라? 매일 쓰셔라. 그리고 매일 얘기하면서 교감해 주셔라. 플라스틱은 사람의 온도와 맞지 않아서 오래 못 쓰게 돼요.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되 뭐 하는 거냐면 작게보다는 적정하게 사용하셔라. 완두는 아이가 완제품이다 보니까 내 것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 약하다. 저는 그래서 마트에서 장난감 2만 원짜리 1년 동안 사주고 60만 원 그냥 교구 사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교구를 사용할 때에는 또 있어요. 하나. 나무로 된 교구를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MDF였나요? 나무 찌꺼기를 모아놔서 나무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꼭 재질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MDF는 쉽게 말하면 나무를 다 깎아내고 찌꺼기를 뭉쳐가지고 다 본드칠해요. 그래서 냄새가 심해요. 근데 나무는 왜 만지면 좋냐면 만지면 만질수록 체온과 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오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정서적인 지능도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 뇌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걔네의 겉부분의 피질적인 부분, 피질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썼죠? 지금 쓰는 거는요, 운동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보죠. 그럼 사고 영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손과 뇌는 그냥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기는요, 모든 몸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유아기는요, 손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글씨를 쓰게 하려니까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럼 글씨를 쓰기 교정하기보다는 아직 손에 있는 손바닥 근육, 큰 근육, 이 안에 있는 근육들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충분히 긴 아이가 걸을 때 완성 있게 걷고 블록도 잘 써요. 아까 제가 신중형 아이들, 빨리 걷는 아이들, 급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하다가 막 화내.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 이건 취향이 성향인 거예요. 근데 자, 이 친구들을 잘 다룰 때 제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손에 힘이 약한 아이들 있어요. 이제 어떻게 압력이라고 하죠. 근데 글씨를 쓰기를 계속 시키시면 안 돼요. 이건 섬세한 근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클레이 같은 걸 많이 조물조물 만지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 근육이 움직여야 미세한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 근육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계속 붓을 잡게 시키거나 뭔가 그 손가락 또 연필에다 뭘 하냐면 또 뭘 넣어놔요. 이렇게 그쵸? 잘 잡게 하는 거. 이거는 여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보는 거고요. 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게 혀예요. 사실 아이가 빠르게 아웃풋을 하게 하려면 사실 가장 근육만 있는 덩어리가 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 설소대가 좀 짧거나 하는 친구들이 말할 때 좀 어눌한 게 있죠. 이렇게 잘라주거나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몇 가지를 드리고 5분 안에 마칠게요. 만드는 거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구체물로 만드는 활동을 만들기를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만드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완성품을 만들지 마세요. 제발. 어디 가셔서 내 아이가 오늘은 색칠을 덜하고 나올 수 있어요. 딴 아이는 색칠을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어요. 교정하길 바라면 아이 입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북은 덮는 게 아니에요. 열어두셔야 돼요. 다시 스케치북은 어떻게 해요? 열어둬야 돼요. 오늘 내가 만들었는데 오늘은 뭐만 하고 싶어요? 오늘은 색칠하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 저녁 하기 싫어요. 외식하고 싶어요. 그쵸? 왜요? 더워서. 아이는 오늘 뭐 하기 싫어요? 색칠하기 싫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독후감의 그 독후 활동에 너무 많은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뭘 하냐면 자, 그걸 찢어서 붙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한쪽 벽면에 꼭 붙이세요. 아이가 했던 것들, 특히 유치원에서 가져왔던 여러분이 봤을 때 재활용품에 들어가야 될 만한 거. 자, 예쁜 선반에다가 죄다 예쁜 그릇 다 빼시고요. 그거는 저처럼 중학생 됐을 때 하시면 돼요. 그전에는요, 집은 좀 지저분해야 돼요. 제가 늘 많이 얘기 드리죠? 지저분하군요. 괜찮아요. 안 좋아지만. 자, 먼지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봤을 때 버릴 만한 것들을 거기다 넣어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거 엄청나게 찾을걸요. 왜냐면 거기에 경험 정서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정서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자, 두시면 한 달이 지나죠. 아이가 자기 걸 보고 점점 나아지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아이는 자기 거를 보면서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한다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문화센터를 보내서 완벽한 걸 받으려고 해요. 근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문화센터를 수업을 하면서 그만뒀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들한테 잘 팔릴 수 있는 독후 활동과 거리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저한테는 3년 동안 가장 공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잘 듣고 표현하는 시간이 걸리는 아이였어요. 이 친구는요, 둘째인 거예요. 눈치가 빠네요. 뒤에 뭐 만들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만들고 있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근데 그 과정에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잘 듣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빠르게 표현하는. 근데 우리는 나왔을 때 뭘 보는 거예요? 뭐 만들었어? 그 얘는 수업 시간 딴짓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유한데. 얘는 대학생이 아닌데 영유한데 완성품을 바라는 거예요. 완성품을 바라고 그러면 집에다가 걸어두시고 점점 나아지게끔 아이가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우리 왜 초등학교를 목표를 자기주도 학습 과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유아기 때까지 여러분 너무 아이를 인격까지로 키워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그래서 딱 한 달이 지나면요. 그림이 처음과 30장이 됐을 때 달라져요. 어떤 미술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나아져요. 제가 드릴게요. 표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년이면 48회입니다. 3개월이면 60회를 늘겠죠. 마지막 끝그림이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집니다. 왜 운동을 하러 갔는데 헬스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을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습관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으악! 이렇게 되죠. 왜요? 교정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있죠. 우리 아이 이거 받아오나요? 이거 받아오면 어디다 붙이죠? 이제 저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어떻게 쓰시죠? 말하셔라. 식탁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배우네. 그러니까 언어를 그냥 말을 뱉으시는 거예요. 자, 아이는 다른 짓을 하는데요. 희한하게 제가 늘 얘기했죠. 아이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모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이 그대로 묵어요. 왜냐고요? 일상에서 하는 언어가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열심히 할 때가 둘째를 낳으시면 압니다. 첫째가 둘째한테 합니다. 엄마가 말하듯이. 무의식 중에 말하는 거가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책 읽는 시간은 부재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리과정은 여러분 소리내서 말하기예요. 자, 흘려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들리는 단어들이 생겨요. 자, 그리고 항상 얘기드리죠. 체험학습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그래서 제가 비엔나 소세지는 문어를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고 그 인스타에 예쁘게 찍어놓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다? 그 기관을 2달 안에 가보는 거다.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 갔던 곳을 내가 언제? 2달 안에 가보는 거다. 웨빙하우스의 망가복사.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갔던 곳을 아이가 가야지요. 여러분 앞에 인솔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가장 보람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야. 애들이 역할놀이 하는 거야. 내가 아빠 할게, 너가 엄마 해. 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좋은 데를 우리가 검색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5살이 넘으면 아이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디를 갈까요? 아이가 갔던 곳을 가세요. 그래서 체험학습 간 곳은 내가 한 달 안에 내가 아이를 가보는.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 바보가 되어져요. 여기 이런 게 있었어? 그 뒤에 가셔야 돼. 그럼 그런 거 있죠. 앞에 뭔가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이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리지어 가다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아이가 즐기죠. 부모가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죠. 그럼 세상을 살 맛이 납니다, 아이가.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배우는 게 많아졌네요. 그쵸? 369개가 연령별 세부 과제예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어디에 또 올려야 돼, 키즈 노트에 올려야 돼. 요즘 어머님들 만만치 않아. CCTV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 피곤해져.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지고 누리과정은 왜 있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육아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바뀌고. 근데 4학이면 방향은 변화돼서 가는 곳에 산은 없어질 수 있지만 방향이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 가시면 되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요. 369개에서 59개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걱정이 돼요, 사실.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이 중심은 교사 중심이에요, 유아 중심이에요. 이걸 부모라고 치면 맞아요. 가르치는 자의 중심이라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말 안 하셔도 되죠. 자, 유아는 이제 놀이 중심이고 그룹핑을 해서 말하기 중심이 되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죠.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교사의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정해진 시간 내가 말을 뱉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듣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못 듣는 친구 앞에 데려오고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르치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또 이제 아이 중심으로 한대요. 이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감시하면 또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랑 분리돼서 봐야 돼요. 아이랑 독립적으로. 학교 가실 거예요?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짝지 될 거예요? 그만 물어봐요. 그게 어떤지. 여러분이 보는 대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교사의 관찰력이 중요해지고 유아는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썼던 스케치북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되게 많이 간직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요. 겉으로 드러내주세요. 앞에 보여져야 아이가 보면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세븐이 이달에 나왔어요. 이달에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이틀 만에 폭발적으로 다 판매될지 몰랐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열심히 봤더니 뇌 발달과 너무나 직결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은 가베나 정해진 몬테소리 부분은 수업을 용도로 우리나라에는 무급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사기 쉽게. 그래서 구, 정육면체, 털식 이렇게 뭐 하냐면 수업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가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용으로 만든 교재는요. 수업을 하는 사람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중심이니까 우리 아이가 잘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생각하시잖아요. 너무나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알라딘 혹시 보셨어요?
아이가 크면 좀 보실 거고 아직은 어리시잖아요. 알라딘을 보면서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성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성의 원천은 재미를 가지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가 그 재미를 가지고 노력하는 마음을 시작하는 것부터 1번인 거고요. 아까 마무리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취향 얘기 드렸죠. 즐기는 거, 그걸 시작하는 데에는 약간의 습관이 필요하더라.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도,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으면 다시 나는 뭐가 되냐면 나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부모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100일 독서를 만들었을 때에는요,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주라가 아니고요, 책을 가지는 부모의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100일 독서를 만든 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이제 40살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계의 주커버그라고 해요. 혁신적인 거죠. 수학, 아이들이 하는 수학 과외를 9,900원에 만들었어요. 이번 달에. 초등학교 수학 과외.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육회사예요. 스티브 루카스가. 이 안에 키즈스쿨러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여러분, 환급을 받게 해주고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션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미션을 가지고 부모가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경기도 안양, 의정부,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 그리고 이제 백화점 7군데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마무리는 그거 같아요. 어제 제가 사실 대치동 그 논술화랑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사실은 독서를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학원을 차리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다음 달에 여기 오세요. 안양에 오세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노동운동 가셨어요. 노동운동가인데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딸에게 들려준 말이 그거였대요. 노동운동을 한다고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 근데 변화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근데 그 얘기를 대학교 때 들었지만 난 무시하고 1%를 위해서 알았어요. 살아갔대요. 근데 여기를 와서 만났던 거는 우리나라에는 출판사는 책을 파는 회사는 많지만 부모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회사가 많지 않더라. 그래서 꼭 300일 독서를 꼭 해보세요. 1년 동안 해보는 게 여러분한테는 부모로서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이 보는 책을 사는 걸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그렇게 책만 사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지면 300일을 했던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를 다루는 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냥 냉장고를 부탁해 보시면 그냥 있는 요리를 하죠. 그만큼의 기간이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육의 앞에 준비 기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책은 글자고 활자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책은요, 정서가 90%가 넘칠 때 부모가 읽어줄 때 가장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양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부모됨을 노력하시고 아이하고 책을 읽는 방향을 잘 세워가시면 그게 가장 저는 최단거리의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은 저보다 훨씬 나은 분, 그리고 20년 동안 하시면서 아주 사실 감동적으로 제가 다 전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대치동이 그런 학원, 입시 학원이 전혀 아니에요. 약간 진보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어제 들으면서 정말 희한하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참작을 안 하세요. 1년 동안. 그리고 9살이면 7살의 영역의 책을 자유롭게 읽게. 그래서 이제 제가 평을 한번 봤더니 시끄러운 학원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애들이 말이 많아서. 얘기 대화하는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12월에 말하는 토론책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1%에서 99% 모든 사람이 좀 더 책에 대한 난이도, 그러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주고
부모가 어색하고 느낌적인 질문, 그러니까 줄거리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더 풀어주시니까 전국에 5개 오는데 안양 오시더라고요. 9월에. 그래서 여러분은 좀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하고 함께해서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